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태성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 이제 다녀왔잖아요. 그죠? 방송 출연을 좀 하고 왔는데, 이 TV 방송에 나갔다 왔죠. 근데 이제 사실 TV 방송이라는 거는 시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내용이 워낙에 많은 부분들이다 보니,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검색 이벤트는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뭐 평생 쓰실 수 있는 검색기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는 이 영상 밑에 아래쪽에 이제 댓글란 보시면은 참여 이제 그 댓글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질 못했어요. 사실 뭐, 우리 이 댓글을 좀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알고 있으면서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편집이 돼 있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댓글로, 뭐, SK하이닉스가 좋다, 삼성전자가 좋다, 굉장히 댓글의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안 좋다, 뭐, 삼성전자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두 개 다 좋아요. 예, 두 기업 다 좋아요.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저는 삼성전자를 픽했는가? 아니 HBM 시장에서 저렇게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왜 저는 이 방송에서 들고 나가서 이렇게 뜨거운 토론에 이 장으로 만들었는가? 댓글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SK하이닉스가 뭐 압도적입니다. 일단 HBM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HBM. 지금 SK하이닉스가 압도적.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율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방송에서 뭐 자세히 얘기를 못 드렸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죠? 테슬라에 이제 테슬라랑 이제 165억 달러를 계약을 했습니다. 22조죠. 22조 규모. 요 22조 규모를 이제 계약을 따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계약을 좀 따내면서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HBM은 삼성전자가 이제 처참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차세대 기술인 HBM4를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HBM3E라고 보시면 돼요. 3E. 여기 이제 처참하게 밀리는데 HBM4는 또 기술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따라가려고 열심히 추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따 요거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CXL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반도체.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는 기술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뭐 이것까지 방송에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이 CXL이랑 온디바이스 AI가 좀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HBM으로 그러니까 HBM급으로 이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CXL하고 온디바이스 AI의 이 강자는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또 이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따라오질 못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요거는 삼성전자가 대장. 기술력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요,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위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지만 HBM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SK하이닉스의 독점, SK하이닉스가 이 기술력으로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3위예요, 3위. HBM 쪽. 오히려 마이크론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고작 17%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는
야, 삼성전자 하면은, 와, 이 전 세계 1등, 진짜 뭐 삼성전자 최고! 이랬었는데, 이 HBM 쪽에서 굉장한 실망을 주면서, 삼성전자가 고작, 3위를, 달성을 하면서, 그런 이제 또 시장에서 이 충격적인 하락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저거한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1%였어요. 41%. 처음부터 SK하이닉스 점유율이 높았던 거는 아닙니다. 41%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다 뺏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1등을 하고 있는 놈이 3등까지 밀려있다가 공부하는 놈이 3등까지 밀렸다가 다시 1등으로 가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게다가 또한 플러스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를 드린 이유가 또한 삼성전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무적인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또 평택 공장도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기술의 격차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MR, MUF라는 이 공정 기술로 HBM 기술로 60-70%의 수율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가 밀리냐?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기술은 이제 60%에서 70% 수율을 확보.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술은 TC, NCF라는 방식이거든요. TC 방식.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MR 방식.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TC 방식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율이 40에서 50%예요. 그러니 당연히 밀리죠. 이 반도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수율이거든요. 수율을 얼마만큼 확보하냐에 따라서 이 기술력이 달라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어쨌건 뭐 이렇게 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들 알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이유도 하반기에 뭐 2나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BM4가 또 이 샘플, 양식 샘플을 이 엔비디아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좀 저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 HBM4는요, HBM4는 뭐 4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HBM의 4세대. 지금 있는 게 HBM3E라 그랬죠.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업글 버전. 이제 시즌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간 거죠. 이 버전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전송 속도가 단순 속도라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겠죠. 22% 상승.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이게 진짜 커요. 메모리 용량이 무려 78%예요. 그 다음에 전력 효율이 30%. 이거 엄청난, 이게 한 단계 올라갔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엄청난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챗GPT 같은 AI 모델이 답변하는 속도가 2배나 빨라진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좀 이렇게 버벅거려?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요걸로 이제 내년부터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면은 2배가 빨라집니다. 외국 사람들이야 원래 인터넷이 느리니까 뭐 버벅거리는구나 하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자주 쓰시는 분들 좀 느린데? 좀 더 빨리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여기서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HBM4 설명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이제 HBM4 개발을 이제 9월달 9월에 완료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인 수요가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고객사 이제 엔비디아로 보냈죠. 7월에 삼성전자 7월에 고객사로 보냈습니다. 뭐 고객사가 엔비디아죠. 보냈고 지금 통과했어요. 샘플 합격. 그래서 올해 말 양산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샘플을 합격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술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이 샘플조차도 합격을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번에 샘플을 합격했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1등하는 놈의 이 시장을 뺏어오는 건 쉬워요, 2, 3등이. 근데 1등하는 놈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삼성전자가 1등하는 놈 걸 뺏어왔기 때문에. 뺏어오는 건 쉽습니다.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독점을 그래도 독점은 하겠지만 막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막 60-70% 독점 6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해서 독점하기엔 좀 어렵다. 지금 이 HBM 시장에 이제 17%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60에서 100% 되는 거랑, 그죠? 17%에서 30%, 40% 되는 거랑, 뭐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이게 더 쉽겠죠. 원래 1등 하던 놈 아니에요, 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글로 가는 길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테슬라랑 계약했던 이 계약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테슬라가 저렇게 계약을 내준 겁니다. 역사적으로, 최대 계약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죠. 자동차에 AI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누가 납품합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거의 독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맞춤형 메모리 전략에서 삼성전자가 최근 엄청난 성과를 또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요구하는 성능과 사항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준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HBM4도 샘플을 합격한 거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HBM 시장에서의 열세를 좀 만회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얘네들은 개척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완전히 달라요,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있는 걸 지켜가고 저거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럼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를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해? 그거 아니죠.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건 맞는데 앞으로 핵심 기술에서는 삼성전자가 완전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XL 기술부터 보면은 삼성전자는 21년에 세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HBM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CXL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D램을 만들었어요. 현재는 원래는 용량이 128기가였는데 지금은 512기가로 올라갔어요. 업계 최고 용량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CXL 모듈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하나로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기존 메모리 시스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게임 체인저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쪽도 삼성전자가 LPDDR5X 기존 대비 속도는 이제 2배, 기존 대비 속도보다 2배 빨라지고 전력 효율이 30%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을 1초 만에 메모리로 좀 불러올 수 있는 기술, 엄청나게 이제 또 이 발전이 됐죠. 반면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아예 못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그 다음에 이제 핌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핌 기술에 좀 집중을 하는데 이것도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저는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도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이것만 잘 이겨내면 HBM에 대한 점유율만 어느 정도 붙어내 주면은 SK하이닉스보다도 이 주가 상승률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10만 원 이상 목표가를 저는 보고 있고, 뭐 증권가에서 9만 원 보고 있는데 저는 1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저거 아니야. SK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이제 HBM 원래 강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높은 수율을 무기로 시장을 계속 장악하려는 지금 모습이 있고, 삼성전자는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서 지금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HBM4 양산으로 기존 시장에서 반격을 하고 시도하는 동시에 이제 CXL 기반 256기가 제품을 출시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계약을 발판으로 자동차 메모리 시장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이 게임 체인저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CXL, 온디바이스 AI,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이 경쟁에서 명확한 승자를 찾기에는 어렵다. 각자 또 다른 영역의 구간에 지금 있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앞으로 어떤 기술을 채택을 하고 어떤 기술을 인정을 하고 수주를 내주냐, 그 기사를 굉장히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뒤처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1등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원래 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그 잘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확 밀려버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원래 못하고 있던 놈이 조금만 잘해도 잘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픽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원래 한 10분 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자, 아무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반도체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수익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얘기할 게 더 많은데 지금 영상이 좀 길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제 라이브 방송, 아침에 제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항상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그거 참여하셔가지고 그때 거기서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